안녕하세요.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채무자분들 이분들이 의외로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개인회생을 상담하고 나서 진행하겠다고 계약까지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무사님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취소 요청을 합니다. 물론 뭐 본인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면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 이유도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번 제 영상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회생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개인회생의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을 이제 크게 나눠보면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생활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심리적인 부담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요. 신용정보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요.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이유가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할 만큼 큰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물론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이렇게 알리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죠.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인가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이에 따른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달에 이자나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시느라고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연체라도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돌려막기 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변제 기간만 고생을 하고 지나가면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귀찮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개인회생을 함으로써 얻는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충분히 개인회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주저할 만큼 큰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는 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생활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매월 일정한 변제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당연히 과다한 소비는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과거의 소비 패턴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약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자 탕감은 물론이고요, 원금의 경우에는 총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경우에 다른 재산은 없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은 법원이 인정해주고 있는 한 달 월 평균 1인 생계비는 145만 원 정도거든요. 요거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55만 원이죠. 이 55만 원을 36개월 한 19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을 변제하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면 정확히는
1억 3,02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돈은 탕감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3년 동안의 원금 기준으로 약 한 13% 정도 갚으면 모든 채권 채무가 깨끗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제계획안에 정해진 3년 동안에 원금의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돈을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한 생활을 참고 지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할 만큼 그게 그 이유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개인회생이 아니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채무자 본인 자신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실제 경험한 사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소득이 이분이 이제 140만 원 분이셨어요. 여성분이었는데 이분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따님의 집에서 남편과 같이 무상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남편 되시는 배우자분도 사실 재산이 없습니다. 소득도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이것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들쑥날쑥. 그래서 평균을 내면 그 정도라고 합니다. 빚은 총 채무가 한 2,500만에서 3,000만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파산을 권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개인 파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지만 소액의 변제금을 내는 변제기관으로 어떻게든 간에 법원을 설득을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배우자인 남편분이 개인회생 신청을 완강히 반대를 해가지고 법무사님 죄송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변제 가능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굳이 개인회생을 하지 않더라도 또 뭐 야 그거 개인 파산 그거 인생 실패자 아니야?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내가 굳이 개인 파산을 해? 알게 모르게 아직도 우리 사회 밑바닥에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야간 알바, 주말 알바, 휴일 알바 이걸 띄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 진짜 주위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바로 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갚아지던가요? 결국 채무는 줄지 않고요. 늘어나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요. 처음에는 2,500, 3,000만 원 정도 됐지만은 이게 한번 연체가 발생을 하면요. 7,500, 8,000 1억 이거는 금세 됩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요. 몇 년 동안 대책 없이 밤낮 일만 하다가 혹시 지금 건강을 해치지 않으셨나요? 앞에 사례로 말씀드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카드가 이제 3개가 연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연체된 카드 3개 중에서 한 군데는요. 금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40만 원 월급을 받고 이 1,200만 원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는 주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은 결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빚더미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개인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상 개인회생을 하시기에 다소 주저하게 되시더라도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과중한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 또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은 민사소송이라든지 가사소송, 형사소송 아니면 뭐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건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만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생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회생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혁환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쉰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을 주신 법무사 법학박사 최혁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